오늘은 통합과학 1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단원의 5번째 시간으로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3가지로 분류해보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보어의 전자배치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기율표에는 총 118가지의 원소들이 나름의 규칙성에 따라 정리되어 있는데 주기율표의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분홍색으로 표시한 영역의 원소들은 금속 원소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금속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왼쪽 끝에 있는 수소와 오른쪽 위에 있는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금속이 아닌 원소라는 뜻으로 이 원소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있는 원소들은 준금속이라고 부르는데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거나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원소들은 아직 성질이 밝혀지지 않아서 분류되지 않은 원소들인데 이들을 제외하면 주기율표의 원소들은 이렇게 금속, 비금속, 준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부류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금속과 비금속, 준금속의 성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원소에는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구리, 알루미늄 등의 원소들이 있는데 주로 이름이 륨과 같은 형태로 끝나는 원소들이라서 끝말잇기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원소들입니다. 이 금속 원소들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는 말은 녹는 점이 높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녹는 점이 높다는 것은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지만 녹아서 액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금속 원소들을 녹이려면 대부분은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며 실온에서는 고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은이라고 하는 원소는 금속에 속하지만 녹는 점이 마이너스 38도씨 정도로 매우 낮아서 실온과 같은 낮은 온도에서도 이미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갈륨이라고 하는 금속도 녹는 점이 29도 정도라서 손바닥에 올려놓기만 해도 체온에 의해서 쉽게 녹아버리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몇 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금속 원소는 이온이 될 때 대부분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온에 대해서 배울 때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고 했었는데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원소들은 이온이 될 때 대부분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금속 원소들은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높다고도 표현하는데 열이 잘 전달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금속을 이용하여 주방기구나 보일러관 등을 만들기도 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전선을 만드는 데에 금속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금속의 마지막 특징은 힘을 가하면 늘어나거나 얇게 펴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이용해서 철과 같은 금속을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에 두드리거나 얇게 펴서 다양한 형태의 금속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금속 원소에는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염소 등의 원소들이 있는데 비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일부만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탄소나 황과 같이 일부 비금속 원소들은 고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수소, 헬륨, 질소, 산소와 같이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들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기 때문인데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는 말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끓어서 기화가 되어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브로민이라는 원소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아까 금속 원소가 모두 고체로 존재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은이라는 원소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던 것처럼 비금속 원소도 대부분은 기체로 존재하고 일부는 고체로 존재하는데
브로민이라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 중에서 유일하게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이므로 이런 예외적인 원소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Br2라고 써 있는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원소의 중요한 특징은 이온이 될 때 대부분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속 원소는 대부분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비금속 원소들은 대표적으로 염화이온, 산화이온, 황화이온처럼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금속 원소와 다른 특징들도 비교해 보면 비금속 원소는 금속과 달리 광택이 없는데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황이나 탄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금속 원소들은 광택이 없고 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것과 달리 비금속 원소들은 탄소를 제외하면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금속 원소는 힘을 가하면 구부러지거나 얇게 펼 수 있는데 비금속 원소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져 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위치한 준금속 원소에는 붕소, 규소, 저마늄 등이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원소들일 것 같습니다. 준금속 원소들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지니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규소와 저마늄은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거나 잘 통하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반도체에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금속, 비금속, 준금속으로 나누어서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금속 원소 중에서 1쪽에 속하는 원소들을 특별히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비금속 원소에서 17쪽에 속하는 원소들을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같은 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자 껍질의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 즉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아서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요. 1쪽 금속인 알칼리 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1개이고 17쪽 금속인 할로젠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이 전자의 개수로 인해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1쪽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등이 있는데요. 보통 프랑슘은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아서 저는 알칼리 금속을 외울 때 리나카 루세라고 앞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알칼리 금속도 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금속 원소의 성질인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금속 원소들과는 다르게 알칼리 금속만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들이 매우 단단한 것과는 다르게 알칼리 금속은 매우 무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나트륨을 예로 들면 금속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칼을 가지고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른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칼리 금속은 물과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루비듐은 소량만 물에 넣더라도 매우 강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알칼리 금속이 물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나트륨 원소와 물의 반응을 살펴보면 NaOH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면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양의 수소기체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마치 폭발하듯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수소기체와 함께 만들어진 이 물질은 강한 염기성 물질인데 염기성이라는 말은 같은 뜻을 지닌 알칼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1쪽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물과 만나면 알칼리성 물질, 즉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물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도 빠르게 반응해 버리는데 이것을 산화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을 잘라서 공기 중에 놔두고 그 단면을 관찰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광택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반응식을 살펴보면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이런 산화물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칼리 금속은 물이나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보관할 때는 물이나 산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석유나 액체 파라핀처럼 기름 성분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할로젠 원소들과도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 할로젠 원소의 특징을 살펴볼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칼리 금속은 원소 상태에서는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 산소, 할로젠 등의 물질들을 만나면 쉽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원소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의 상태, 즉 이온 상태나 다른 원소들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칼리 금속 자체가 워낙 반응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알칼리 금속 내에서도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즉 리튬에서 프랑슘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져서 물이나 산소, 할로젠과 만났을 때 더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에 소량의 리튬을 넣었을 때 이렇게 기포가 발생하면서 빠르게 반응하는 정도라면 루비듐을 넣었을 때는 불꽃을 튀면서 반응하고 세슘을 넣었을 때는 수조가 깨질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이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보어의 전자배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껍질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리튬은 전자껍질이 2개,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의 전자껍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껍질의 안쪽부터 전자들이 차례대로 채워지는데 맨 안쪽 껍질에는 2개, 그 다음에는 8개의 전자들이 차례대로 채워지게 되는데 알칼리 금속들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다 다르지만 맨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 즉 원자가 전자가 모두 1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전자 1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다음 껍질에 있는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 온전하게 채워진 상태가 되는데 전자의 배치를 봤을 때 이렇게 전자가 2개 또는 8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굉장히 안정한 상태라서 원소들은 이렇게 8개를 채운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알칼리 금속은 전자 1개만 떨쳐내면 안정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2개나 3개가 있는 다른 원소들보다 훨씬 쉽게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금속들보다 반응성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큰데 나트륨에서 프랑슘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지는 이유는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원자핵과 더 가까워서 더 강하게 원자핵에 붙들려 있게 되고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원자핵과 멀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붙들려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지게 될수록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려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되어서 전자가 더 잘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원자가 1개 떨어져 나가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알칼리 금속들은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전자 껍질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 원자가 전자 1개가 더 쉽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어 반응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비교해서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들도 한번 살펴보면 할로젠 원소들은 주기율표에서 17쪽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들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틴, 테네신 이 할로젠에 속하는 원소들인데 아스타틴과 테네신은 잘 다루지 않아서 이 4가지 원소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이오딘의 이름을 예전에는 요오드라고 불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할로젠 원소를 외우는 방법으로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풀을 먹는 염소가 불어워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로젠 원소들의 반응성도 비교해보면 플루오린에서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알칼리 금속과는 반대로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전자 껍질이 많아질수록 반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마찬가지로 보어의 전자 배치로 나타낸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은 전자의 개수는 다 다르지만 안쪽 껍질부터 전자를 채웠을 때 맨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가 7개인 원소들입니다. 앞에서 알칼리 금속이 전자 1개를 떨쳐내고 전자 8개가 채워진 안정한 껍질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할로젠 원소들도 맨 바깥 껍질에 8개가 채워진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7개가 채워져 있으니 할로젠 원소의 경우에는 나머지 빈자리에 전자 1개를 채워서 8개가 채워진 전자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할로젠 원소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에 다른 전자 1개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전자를 가져오려면 플러스 전하를 가진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그만큼 커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 껍질이 많아질수록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를 1개 가져오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할로젠 원소의 경우에는 주기율표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전자 껍질이 많아질수록 반응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반응성을 다시 비교해보면 알칼리 금속은 원자가 전자 1개를 떼어내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반응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할로젠은 전자 1개를 가져오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전자를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반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중요하게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할로젠 원소들의 다른 특징들도 살펴보면 할로젠 원소들은 이원자 분자라고 해서 F2, Cl2, Br2, I2와 같이 원자 2개가 결합한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할로젠 원소들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보어의 전자 배치로 나타냈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원소들입니다. 이때 7개의 원자과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 7개를 8개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원자랑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 1개씩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을 만들면 이 염소 원자도 최외곽 전자가 8개, 이 염소 원자도 최외곽 전자가 8개인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원자가 1개로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원자의 결합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할로젠 원소들은 전자 7개 중에서 1개씩을 서로 공유하면서 원자 2개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할로젠 원소들은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루오린과 염소 분자는 다망색과 황록색으로 나와 있는데 플루오린 분자는 거의 투명한 색이고 염소 분자는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브로민 분자는 젓갈색으로 약간 붉은색을 띠는 갈색이고 아이오딘 분자는 흑자색이라고 하는데 연한 보라색 정도의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할로젠 분자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플루오린에서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플루오린 분자는 크기가 작은 것에 비해 아이오딘 분자로 갈수록 분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분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분산력이라고 하는 분자들 사이에 당기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녹는다는 것과 끓는다는 것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분자들 사이에 당기는 힘이 약해서 적은 열을 가해져도 쉽게 분자들이 멀어지면서 액체와 기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분자들 사이에 당기는 힘이 강해서 더 많은 열을 가해주어야 분자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액체와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분자 사이에 당기는 힘이 더 강해져서 분자들을 떼어 놓으려면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게 되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할로젠의 다른 특징으로는 수소와 할로젠이 결합한 물질들은 강한 산성이 되는데, 특히 HCl은 우리가 염산이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하고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할로젠은 금속 원소와 반응하여 염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는 것을 예로 들면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할로젠은 전자 한 개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서 고체 상태의 알칼리 금속과 기체 상태의 할로젠 분자를 같이 놔두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생성된 이온 화합물을 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염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물과 함께 만들어지는 이온 화합물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단원에서 산과 염기를 배울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할로젠과 금속이 반응해서 염이라는 것을 만든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로젠 원소들도 원소 상태로는 반응성이 커서 수소와 반응해서 산성 물질이 되거나 금속과 반응해 버리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으로 존재하거나 다른 원소들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젠도 비금속 원소에 속하기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금속, 비금속, 준금속의 특징들과 특별히 1족 금속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과 17족 비금속에 해당하는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적당하게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약간 길어졌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특징을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부담 없이 공부하시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부분만 좀 더 주의 깊게 봐두시기 바랍니다.